M7은 전반적으로 엇갈렸습니다.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지고, 하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의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테슬라를 아무래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슈가 늘 쏟아지기 때문에 늘 테슬라를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올해 이 미국 IPO 최대어가 코어위브죠. 저희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때 상장 본격화한다고 같이 살펴봤던 데인데, 코어위브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임대하고 이걸 주력하는 곳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요 고객으로 좀 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오픈 AI가 많은 돈 써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했다. 이래서 좀 주목을 한껏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한 51조 원 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아주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데, 2023년 대비해서 작년에 8배나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 엔비디아랑 연계해서 살펴볼게요. 여기가 또 엔비디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지분을 6%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장 앞두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코어위브 지분을 대거 매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규모가 한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3,6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규장에서 2% 넘게 내렸는데요. 어제요, 그 엔비디아 H20, H20 요 중국으로 칩 수출 통제 좀 예상이 되는 데다가, 또 요거 가지고 중국에서도 에너지 효율 규정 들면서 미달하면 우리도 못 드린다고 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거든요. 여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민간 데이터 센터 뭐 계약 취소한다, 이런 임대 계약 취소한다, 이런 소식에다가 어제 또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 대비 초기 너무 공급 과잉인가? 뭐 AI 버블 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반도체 필두로 해서 AI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AI 꿈을 좀 품고 있는 요 코어위브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도 엔비디아 주가도 빠진 거죠. 그러니까 코어위브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임대하고 이런 기업인 만큼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소식 이렇게 좀 코어위브 얘기와 더불어서 같이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소폭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테슬라는 요 자동차 관세 영향에 대한 월가의 분석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제도 조금 다뤘는데, GM이나 포드보다 영향 덜 받을 수 있어도 그 외국에서 이 테슬라를 약간 보복으로 겨냥을 해서 관세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비관세 무역 장벽들, 이렇게 어제는 또 보조금 중지한다는 소식이었죠, 캐나다에서. 아무튼 이런 보복 조치 뭐 등등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립을 해도 어쨌든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생산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까지 좀 같이 나눴었는데, 구독자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테슬라도 예외는 없다, 이러면서요. 근데 어쨌든 우선 지금까지 어제 줄줄이 좀 나온 평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일단 번스타인에서는 테슬라는 이기고 디트로이트는 피를 흘린다. 이거 뭐냐면 디트로이트에 GM이랑 포드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하니까 그 얘기를 시사한 것이고, 로에스카에서도요, 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명확한 구조적인 승자다. 이 무역 위험으로부터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오히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오히려 올해 수익이 최대 30% 이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TD 코인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이런 미국 내 공급이 테슬라를 상대적인 승자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마지막으로 적어도 경쟁사 대비해서 피해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테슬라가 강하게 이러한 뭐 월가의 뭐 상대적 승자, 상대적 뭐 우위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던 거는요. HSBC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지금 200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는 수치인데 목표가를 130달러로 낮춰 잡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뭔가 유럽에서는 브랜드 인식 문제 이게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이런 차량 모델 뭐 경쟁적으로 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뭐 주행 보조 기능도 좀 제한적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 있다 이러면서 주가를 현재 가격보다 한 50% 낮아진 수준 130달러로 뚝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이런 부담 요인들이 있어서 좀 테슬라가 경쟁이 심화하는 것에서 이 전략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내놨는데요. 로보톡시 관련해서도 아직 먼 미래 얘기다. 지금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입지를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창출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오늘 나오면서 주가는 호재 그러니까 호평과 그리고 이러한 악평 사이에서 주가는 좀 미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M7으로는 메타를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메타는 오늘 1% 넘게 내렸는데요. 메타가 페이스북에 프렌즈 탭을 좀 요거를 추가를 했는데 뭐냐면 친구가 올리는 게시글 중심의 피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추천 콘텐츠의 광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띄워지는 지금 형태였었거든요. 형태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을 못하니까 저도 사실 SNS를 아예 안 하는데 페이스북은 눈팅용으로 하나 파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뭐 정치인들 소식이나 또 재밌는 핫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추천 탭으로 제시가 돼서 제가 그냥 눈팅용으로 하나 파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제외하고 친구가 올리는 게시글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탭을 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일단 사용이 되고 아직 다른 국가 출시 일정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마크 zuckerberg가 OG 페이스북 정신을 되살리는 기능이고 뭐 이러한 비슷한 OG 페이스북 정신을 되살리는 기능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OG는요 오리지널 갱스터 그러니까 오리지널 페이스북을 여기서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런 모습과 기능을 좀 되살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 콘텐츠라든지 광고, 그룹 활동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 친구들의 게시물과 상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탭을 나타냈다라는 점까지 오늘 메타 소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애프터마켓에서 좀 많이 내리는 종목이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룰루레몬입니다. 피디님은 룰루레몬 좋아하세요? 네. 우리 트민녀 룰루레몬. 그래서 우리 트민녀 피디님은 저와 다르게 룰루레몬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값이 상당한데. 많이는 아니에요. 저도 한참 요가할 때는 맞아요. 요거 입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잭스미스 안다를 유행하기 전부터 여기가 선도 업체였어서 근데
4분기 실적치가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 근데 그것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티커면 LU이고 지난해 막판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과 뭐 EPS 모두 예상치 대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도 증가하고 연간 기준으로도 순이익도 모두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는데 국제시장에서 좀 성장을 한 것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 10% 가까이 끌어내린 것은 2025년 가이던스 나왔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도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 매출도 한 113억 달러 정도 수준의 예상치를 원래 지금 이렇게 예상치 평균치를 냈었는데 그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안 좋은 쪽으로요. 지금 CEO가 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말이 막 끊고 나와서 CEO가 그러니까 약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혁신에 집중하겠다. 혁신이 어떤 것이냐? 일단 뭐 신제품 출시로 미국 사업 좀 부진했던 거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뭐 여러 유럽 국가들 신규 시장에 진출하면서 조금 더 성장에 탄력을 붙여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의지를 좀 피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좋았던 이전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예상치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룰루레몬까지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정리해드렸습니다.